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의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UN 총회에서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쓴 대한민국 그리고 BTS 이야기입니다. 2021년 9월 제76차 UN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UN 총회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뤄주질 않았습니다.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출연해서 이번 UN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UN 총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일은 BTS의 연설과 공연이었습니다. BTS는 UN 역사 최초로 총회 기간에 UN 건물에서 공연을 한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 NBC, CBS, ABC 등 미국의 유력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 엄청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에서는 제대로 그 의미를 다뤄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BTS를 다룬 언론이 있었으니 그곳은 조선일보. 단독 BTS 열정페이 논란, 문 뉴욕 일정 줄곧 동행하고 여비 제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BTS에게 돈 한 푼 안 주고 열정페이로 이용했다는 비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가짜뉴스였습니다. 청와대는 BTS 측에게 문체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고 그 규모는 7억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BTS 측은 처음부터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하네요. 돈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언론들이 이상하게 보도를 할까봐 걱정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BTS 활용하는 정부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할 거라는 걱정을 했다는 건데 그런 걱정이 이해가 되네요. 열정페이라는 건 가짜뉴스이고 7억을 지급했다고 밝혔죠. 7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BTS가 워낙에 세계적인 스타이다 보니 한 번 움직일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미국 뉴욕까지 가야 하고 UN 건물에서 공연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연설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너무 부족한 금액을 준 것 때문에 가뜩이나 미안한 마음인데 이런 가짜 뉴스까지 나오게 되니 엄청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BTS도 자신들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는 것에 굉장히 속상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UN 총회에서 BTS가 공연을 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UN 총회 기간에는 전 세계의 주요 인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UN 건물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총회 기간 동안 총회 본회의장, UN의 앞마당, 전체적인 UN 공간을 특정 아티스트의 공연 촬영을 위해서 내준 경우가 UN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청와대는 작년 겨울부터 BTS 소속사와 논의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원래 UN 총회를 상정하고 준비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대통령의 순방 행사와 맞춰서 해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BTS 측도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는 대표로서 기쁘게 참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탁현민 비서관은 대통령의 순방이라는 게 5년 정도 해보니까 외교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효과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맞춰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계기로 삼아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작년 겨울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명은 김구 프로젝트. 높은 문화임을 가진 나라를 꿈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프로젝트명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죠. 이번 UN 총회도 코로나 때문에 애초에 비대면으로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UN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총회에서 두 가지 행사는 대면으로 한다. 하나는 정상들이 참여하는 총회 행사, 또 다른 하나는 SDG 모멘트. 이 두 행사는 대면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연락을 UN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UN은 SDG 모멘트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과 BTS를 초청합니다. SDG 모멘트가 뭔지 잠깐 살펴볼까요? SDG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의 약자예요.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 이런 뜻입니다. SDG 모멘트는 기후 문제부터 지금 당면한 과제들을 청년들의 시선과 시각으로 주장하고 이해를 넓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UN은 SDG 모멘트 행사에 BTS의 참여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UN의 요구
청와대의 김구 프로젝트, 여기까지는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위에 두 가지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BTS의 스케줄이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듣기 거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갑을관계가 굉장히 분명한 일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엔도 대한민국 정부도 실은 의리였다. BTS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너무나 다행히도 비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추진이 됐었던 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BTS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BTS의 공연도 너무나 멋졌지만 전 개인적으로 연설이 더 멋있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지금의 청년 세대들을 로스트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세대, 이렇게 평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의 청년 세대들을 웰컴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싶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세대, 새로운 가능성을 환영하는 세대, 웰컴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싶다. BTS가 이런 연설을 했거든요. 유엔 총회장에서 전 세계에, 그것도 한국어로 연설을 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참 바른 청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TS의 연설과 공연은 유엔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유엔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유엔은 굉장히 수평적이고 기계적인 형평성을 중시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부터 제일 강한 미국까지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유엔이라는 단체인데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원해서 BTS의 연설과 공연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은 한국의 BTS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까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파급력, SDG 모멘트라고 하는 걸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BTS를 초청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기에 추가해서 전 세계 정상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전혀 다뤄주지 않은 부분이죠. 유엔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SDG 모멘트 행사에서 전 세계 정상들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다는 게 우리나라 언론들에게는 시시한 소식인가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을 대표했고 우리의 BTS가 전 세계의 청년을 대표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추모를 수백 번 외쳐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들에게는 하나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번 유엔 총회가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탁현민 비서관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정말 씁쓸합니다.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조연설자로 나선 일도 처음 있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아티스트가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연설한 일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이번 SDG 모멘트 행사에 사회를 봤던 사람도 주주장이라는 한국계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사회저도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닌 유엔이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정말 코리아데이가 돼버린 날이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수많은 연설이 있었지만 이번 SDG 모멘트 행사는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본 행사였습니다. 이걸 대한민국이 BTS가 해낸 겁니다. 비틀즈도 보노도 전 세계 위대한 아티스트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기회를 우리 BTS가 가졌고 그 기회를 멋지게 소화해낸 거예요. 탁현민 비서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연설이 끝난 다음에 약간 이게 얼떨떨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준비는 했지만 막상 그게 내 눈앞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우리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우리 대통령이 BTS를 소개하고 BTS가 전체 청년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고 그 유엔 총회장에서 우리말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끝나고 나서도 이게 현실인가 이런 약간 착각 같은 느낌? BTS 멤버들이 연설하고 내려왔을 때 난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자기들도 이게 현실인가 싶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감격스러웠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의 많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BTS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ABC 방송국과의 인터뷰 하나밖에는 못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일정이 너무 바빠서 대한민국의 외교 활동이 그동안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번 일정은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유엔 총회 기간에 영국과 양자회담을 했고 슬로베니아와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차기 EU 의장국이에요. 그런데 이 회담을 어디에서 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 총영사관에서 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찾아가거나 별도로 마련된 중립지역에서 회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탁현민 비서관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짜릿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회담 요청에 우리가 많이 바쁘다, 괜찮으시다면 그쪽이 와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들이 흔쾌히 직접 찾아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외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이번 유엔 총회였습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나서 유엔에서 본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BTS 특사단을 직접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은 멜리사 플레밍 유엔 사무차장, 이분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연설이 끝나고 나서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이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면서 격려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어요. 멜리사 플레밍 유엔 사무차장도 트위터에 지민의 사진을 올렸어요. 인터뷰 동안 보여준 플레밍 사무차장의 흐뭇한 미소가 너무 찐이었거든요. 이 인터뷰는 유엔 사무부총장과 유엔 사무차장 두 여성의 사심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혼자만의 추론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광경이 연출이 됐는데요. 원래 이 행사가 유엔 의장, 유엔 사무차장, 문재인 대통령, BTS 특사 이렇게만 대면으로 하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당일에 가보니까 익숙한 해외 정상들이 다들 와 있더라는 겁니다. 왜 와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와 계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세계 정상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BTS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어서 온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흠집 내려고만 하는 한국의 언론들, 여기까지만 하죠. 더 대단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귀국하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서 김석주, 정한조 일병의 유해를 고국으로 봉안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뤄드릴게요. 우리 공군이 호위 비행을 하면서 임무 편대장의 말이 너무 감격적이었는데요. 다음 편에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유엔 총회에서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쓴 대한민국 그리고 BTS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홀스형이었습니다.